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선희 씨가 부른 인연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인연이고 운명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람과 그 가족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고 싶어요. 저와 그 남자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학창 시절부터 친구가 몇 명 없었죠. 그런 성격 있잖아요. 소수 몇 명만 지속적으로 만나도 행복한 사람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죠. 전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외모에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친한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순해 보여도 저 나름대로는 강단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달 동안 취직이 안 돼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작은 중소기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하고 보름 동안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가족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아는 소리가 가족 회사는 절대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직원들 감시하는 일도 많고 승진은 아예 꿈도 못 꾼다고요. 저 역시 작은 회사이긴 했지만 힘들게 들어간 첫 직장인데 가족 회사라는 걸 알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나쁜 점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작은 회사여도 복지도 괜찮고 초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때문에 휴학도 몇 번이나 했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단지 가족 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찰나 출근을 했는데 아는 얼굴이 있지 뭐예요. 안 그래도 입사하고 보름 동안 한 자리가 계속 비어 있어서 저분은 왜 출근을 안 하지 생각했는데 그 자리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어? 박태희, 너 태희 맞지? 이미연? 네가 여기 왜 있어? 아, 맞다. 신입 구한다고 했는데 태희 네가 들어왔구나? 잘됐다. 내가 휴가라 못 들었네. 잘됐다. 나 대리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물어봐. 미연이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소심하고 조용한 저랑 다르게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성격이고 하고 다니는 것도 화려해서 남자 동기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미연이가 회사에 있어서 많이 놀란 건 사실이에요. 미연이가 학교 다닐 때 모습을 생각하면 성실히 회사를 다니는 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저보다 2년 먼저 입사를 빨리 한 미연이는 대리였고 전 병아리 신입사원이었어요. 물론 전 아무리 학교 동기여도 회사에서는 선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연이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반말하자. 안 그래도 졸업하고 애들도 자주 못 봐서 서운했단 말이야.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회사에서 반말하고 그러면 내가 불편해. 아무리 동기여도 난 신입이고 넌 대리잖아. 내가 상사한테 반말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대신 오늘 퇴근하고 나랑 치맥 마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퇴근하고 함께 맥주 마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휴학하느라 2학번 어린 후배들과 같이 졸업했던 전 퇴근하고 딱히 불러낼 친구도 없었는데 이렇게 미연이랑 어울리는 게 나쁘진 않았죠. 아무래도 미연이는 저보다 2년이나 먼저 회사를 다녔으니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근데 너 본부장님이랑 대표님 얘기까지 어떻게 그리 잘 알아? 되게 빠삭하다. 어? 너 아직 몰라? 여기 가족 회사잖아.
대표님이 우리 아빠야. 이 본부장 이동현이 내 친오빠고. 딴 사람들이 말 안 해줬어? 대표님이랑 본부장님 얘기만 들었지. 너도 가족인 건 몰랐어. 전 미연이가 실력이 있어서 승진을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집에서 등록금도 보내줄 형편이 안 돼서 휴학까지 했는데 저렇게 우스갯소리로 아빠 덕에 입사했다는 말하는 미연이를 보니 한편으론 참 부럽더라고요. 이래서 타고난 수조에 따라 인생 출발선상이 달라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회사 사정을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제 근무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첫 사회생활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전 마케팅 회사에 다녔는데 직업 특성상 외부 미팅도 많고 야근도 많았고요. 2년차가 됐을 때쯤 저도 일이 꽤나 손에 익었고 본부장님과 둘이 외부 미팅을 가는 경우가 종종 생겼죠. 미팅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럴 때 술을 한 잔 곁들이는 일이 다반사였죠.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회사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미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사냐? 회사 근처로 이사 오라고 노래를 했지만 회사 근처 집값을 생각하면 언감생신 꿈도 못 꿨죠. 그래서 회식이나 미팅을 할 때면 늘 집에 가는 지옥철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술을 잘 못 마시는 저로선 상대 업체 사람이 술을 권할 때마다 거절하기도 뭐하고 참 민망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부장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자자, 원샷 합시다. 태희씨, 다 안 마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려놔요. 이런 적도 있고, 태희씨라고 했나? 내가 따라줄게. 자, 한 잔 받아요. 상무님, 요즘은 어린 친구들한테 술 권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된통 혼났어요. 전화 한 잔 주십시오. 맞아, 우리 사무실에서도 다들 그러더라고. 이 버릇이 참 안 고쳐져. 업계 관계자와 식사 자리 때마다 늘 난감했던 전 본부장님이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편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본부장님과 둘이 업체 미팅을 하게 됐죠. 미팅했던 분들과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데 본부장님이 마침 저희 동네에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태희씨, 땡땡동에 살지 않아요? 나 근처에 일이 있어. 가다가 내려줄게요. 지옥철보다 자가용으로 가면 몸은 편하겠지만 둘이 차에 있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대답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뭘 고민해요. 그냥 타고 가요. 그렇게 40분 남짓, 그는 딱히 별다른 얘기도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들으며 야경을 보며 오는데 몸도 마음도 뭔가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가끔씩 본부장님의 차를 타고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오는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는 저만큼이나 말이 없었고 저도 그의 과묵함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거는 날도 있었고요. 미팅이 끝나고 본부장님이 저를 집 근처에 내려주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저희 동네는 저녁마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태희씨, 연애 많이 안 해봤죠? 네? 그건 갑자기 왜요? 눈치 없단 소리 많이 듣지 않아요? 아닌데요? 저 일도 잘하잖아요. 저 눈치 없어 보이세요? 일할 땐 센스 있는 것 같은데 연애는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진짜 중요한 거래처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시는 거 보면요. 태희씨 연애 많이 안 해본 거 맞다니까. 내가 이 동네에 볼 일이 태희씨 말고 어디 있겠어요. 저요? 그럼 왜 집 앞에서 안 내려주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태희씨 성격에 집 알려달라 했으면 부담스럽다고 싫다 했을 거잖아.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3개월 봤으면 알잖아. 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집 앞까지 좀 데려다 줍시다. 맨날 지하철역에서 내려줄 때마다 마음 안 좋아서 죽는 줄 알았네. 연애 경험이 몇 없던 전 진짜 눈치가 없었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이라 저를 한참 어린애로 볼 거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날 고백을 듣고 전 그 사람이 남자로 보였어요. 아니요, 아마 같이 퇴근하며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 시간, 어쩌면 저 대신 술을 마셔주던 그때부터 남자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저 역시 그를 남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면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회사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눈에 띄는 것도 싫고, 본부장님이랑 사귄다고 특혜받는 건 더 싫어요. 알았어. 대신 회사 밖에서는 오빠라고 불러주기다.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은 연애에서만큼은 불도저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마다 저를 데리러 왔어요. 퇴근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집 앞에서 내려주는 건 계속됐고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는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잠을 덜 자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있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가 일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마음 써주는 게 참 고마웠죠. 하지만 얼마 뒤 제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죠. 뭐야? 왜 차에서 둘이 같이 내려? 혹시 둘이... 미연아, 그게 아니라... 둘이 맞지? 맞네. 너 입 조심해. 소문내지 마라. 그럼 내 용돈이나 더 올려줘. 아니다. 나 가방 사주라. 그럼 진짜 말 안 할게. 진짜.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출근길에 떡하니 미연이에게 걸리고 말았죠. 미연이는 입막음 대가로 가방을 받아냈죠. 전 그렇게 비밀 연애가 유지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연이는 회식 자리에서 저희 둘이 사귀는 걸 마치 연예인 스캔들인 것 마냥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나? 술 못 마시는 여자친구 흑기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대리,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의 본부장님 여자친구가 있었어? 참, 오빠가 말하지 말랬는데. 나 취했나 보네. 다들 못 들은 걸로 해줘요. 이미 들은 걸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아이, 사람 궁금해하지 말고 어서 말해줘. 회사에 여자 직원 몇 없잖아. 경리팀 은경 씨는 결혼했고 지연 씨는 얼마 전에 소개팅한다 했고 그럼 남은 건 박상무님, 소라 씨, 태희 씨인데 박상무님은 본부장님보다 나이가 많고 소라 씨 아니야? 태희 씨는 너무 어리잖아. 아유, 난 몰라요. 다들 남녀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나 말 안 하는 조건으로 가방도 받았단 말이에요. 난 몰라. 난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뭘 받았어? 그럼 진짜 있긴 있나 보네. 근데 태희 씨,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본부장님 오셨다. 본부장님, 사내 연애하세요? 누구랑요? 소라 씨 맞아요? 맞죠? 이렇게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최소라 씨 아니에요. 연애하는 건 맞고요. 저 박태희 씨랑 만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저의 연애 사실이 알려졌죠. 심지어 말단 사원인 제가 회사의 저 높은 분이랑 사귄다니 다들 놀랄 수밖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미연이의 태도였어요. 저의 연애사를 가십거리처럼 아무렇지 않게 뱉어대는 행동이 기분이 나빠 참을 수 없었죠. 너 어제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내가 본부장님 만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따로 톡도 보냈잖아. 넌 뭘 또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잣말한 걸 김대리가 들은 건데. 내가 회사 조용히 다니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잖아.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가방도 받았다며.
근데 그렇게 소문내면 어떡해. 너 있는 자리에서 말한 건데 그게 왜 소문이야? 그리고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뭐 어때? 너도 이제 출근할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덕분에 오히려 좋아진 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난 사람들 입방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싫다고. 너도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 좀 바꿔. 너무 꽉 막힌 것도 문제다. 여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얘. 참 더럽게 뭐라고 하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평소에도 지 멋대로인 건 알았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화가 난 절 토닥거렸지만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8살이나 많았으니 결혼을 생각할 나이기도 했고요. 나 너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어.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면 어때? 우리 아버지는 맨날 봐서 알잖아. 나 회사 들어온 지도 2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오늘부터 생각해보자. 어차피 회사에도 다 알려졌겠다. 이제 소문나서 딴 남자 못 만나. 어차피 바빠서 소개팅할 시간도 없잖아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결혼이에요? 하지만 전 예상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혼전 임신이죠.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더러 친구 오빠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던 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하지만 한결같은 그의 다정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죠. 남편은 언제나 홀몸이 아닌 저를 배려해줬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들어가 살기로 했고요. 남편은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가전제품도 대부분 다 있어서 사실 몸만 들어가는 거라 봐도 무방했어요. 임신한 제가 왕복 3시간 가까이 출근하는 게 신경 쓰인다며 결혼 결정 후 바로 남편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그와 같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회사가 가까운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결혼식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군요.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정할 것도 많고 모르는 게 많았어요.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가 대부분이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다행히 미연이가 주변에 아는 언니, 친한 선배도 많아서 조언을 많이 해줬죠. 신혼집과 예비시댁, 즉 미연이가 사는 집은 바로 옆동이었어요. 가족 회사니 직주 근접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늦게 와서 혼자 있는 날이면 미연이가 종종 와주곤 했어요. 친구가 몇 없던 전 그런 미연이가 고마웠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도 있던데 오히려 시누이가 친구라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결혼 문화 같은 건 문외한인데 미연이는 이런 건 저보다도 훨씬 잘 아니까요. 태희야, 몸은 좀 괜찮아? 입덧은 안 해? 맞다. 드레스 투어 가기 전에 몇 개 골라놓고 가면 편한데. 내가 톡으로 예쁜 거 몇 개 보내놓을게. 무뚝뚝하고 무던한 남편과 저보다 싹싹하고 밝은 성격의 미연이가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넌 어깨가 좁고 말랐으니까 홀더넥 드레스가 어울려. 그리고 꽃은 수입꽃으로 할 거지? 식장은? 오빠랑 얘기해봤어? 당연히 호텔에서 한대지. 난 노출 많은 드레스는 부담스러워. 그리고 식장은 아직 자세히 얘기 안 했어. 요즘 식장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너 웨딩 플래너는 언제 만나? 지금 당장 전화해봐. 5성급에선 해야 우리 집 위신이 서지. 막상 제 결혼인데 본인이 신이 난 건지 흥분한 건지 이럴 때마다 장단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심지어 드레스 투어를 따라와서도 디자이너가 누구냐고 묻지를 않나. 샵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데 굳이 찍겠다고 난리를 쳐서 남편이 너 밖에 나가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담당하는 웨딩 플래너에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 계속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자를 받고 얼마나 낯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쯤 되니 미연이가 제 결혼식을 도와주는 건지 본인의 로망을 채우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미연이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거창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랑 나랑 둘이 준비했으면 좋겠어. 걔가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어릴 때부터 오냐 오냐 해줘서 버릇이 없어. 자기가 손윗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해도 돼.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한 소리 했는지 미연이의 서포트는 한풀 꺾이나 했죠. 그리고 회사에서 갑자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평소 하와이를 좋아해서 거기로 간다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쿨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듣고 난 뒤라 정신을 차렸나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점심시간에 단둘이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같은 부서도 아니라 점심시간에 단둘이 따로 커피숍에 간 적은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했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미연이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 생각해봤는데 신혼여행 하와이로 간다고 했잖아. 그거 나도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티켓 끊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신혼여행에 네가 왜 따라가? 오빠가 하와이에서 나 서핑 처음 알려줬거든. 아마 하와이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서핑하고 싶어서 그런 걸걸? 어차피 너 임신 중이라 서핑 못 하잖아. 근데 내가 가면 같이 할 수 있잖아. 미연아, 난 네가 하는 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신혼여행은 부부가 결혼하고 가는 거잖아. 근데 신우이인 네가 거기 왜 끼냐고. 서핑은 네 친구랑 가서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나 네 친구잖아. 그러니까 가서 해도 되지. 그리고 나 호텔 마일리지도 있어. 내 돈은 내가 낼게. 미연아,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얘기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 서운해하지 말고 잘 들어. 우리 관계 정리 좀 똑바로 하자. 회사에서는 네가 상사고 내가 부하 직원이고 집에서는 내가 손윗 사람이야. 난 올케 새언니고 넌 신우이고 더 이상 우리 부부관계에 선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내가 회식 때 사람들 앞에서 얘기 안 했으면 이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따지고 보면 울 오빠랑 너 내가 이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도 생색 안 내고 있는데 너 친구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굴래? 나 매정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선 넘지 말아줘. 하지만 제 경고에도 미연이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죠. 심지어 시아버님, 즉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이 어차피 끄는 티켓 혼자 여행 간 걸로 봐주면 안 되냐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미연이에게 그럴 거면 결혼식장에 오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자 미연이는 울고불고 하면서 항공권을 취소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연이가 어처구니 없더군요. 아무리 예쁨 받으며 곱게 자랐어도 이렇게까지 지멋대로 할 수 있나 싶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이 돼서 가까이에서 본 미연이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맞아요. 미연이는 객관적으로 봐도 예뻤어요. 남편처럼 큰 키에 타고난 골격 자체가 늘씬했고 이몸구비는 선명하고 말 그대로 화려한 외모였죠. 그래서 언제나 남자가 끊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어도 자기가 배가 부르면 어른들이 있어도 나가는 애였죠. 전 그런 광경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리 혼내도 고쳐지지 않는다며 혀를 차곤 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부끄러워하셨고요. 미연이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사는 애였죠. 전 결혼 후 시아버님의 배려로 외근이나 야근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했으니 신경 쓰이셨겠죠. 남편은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신혼인데 늦게 들어올 때마다 늘 미안해했고요. 하지만 일이 바쁜 걸 어쩌겠어요. 배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저한테 스트레스는 남편의 늦은 귀가가 아니었어요. 옆동에 사는 제 시누이가 저의 발작 버튼이었죠. 미연이는 예전에도 가끔씩 저와 술을 마실 때면 늘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 동네 친구가 살고 있으니 이젠 저희 집을 아지트처럼 들락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태희야, 나왔어. 너 혼자 있었지? 나 술 모자라. 나 오전에 산부인과 가야 해서 일찍 자야 돼. 알았어. 1시간만 마시고 갈게.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옆 테이블에 3살이나 어린 남자가 번호 물어봤다? 이 언니 아직 살아있지? 미연아, 나 진짜 일찍 자야 돼. 너도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에이, 까짓 거 뭐. 지각 좀 하면 어때? 아니면 반차 쓰지 뭐.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마음대로 제 옷장을 열기도 했죠. 어머, 이 코트 뭐야? 오빠가 사줬어? 너 결혼하고 출세했다. 우리 오빠가 통이 크긴 커. 나도 이거 갖고 싶었는데. 나 이거 빌려간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괴롭힘을 당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지 미연이랑 결혼을 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일진처럼 굴더니 아직도 일진 놀이하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맞춰주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저도 결단을 내야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 조금 있으면 조카도 생길 텐데 앞으로 호칭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앞에서 반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가씨도 새언니라고 똑바로 불러줘요. 그리고 집에 오는 건 좋은데 미리 연락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무 때나 오는 거 불편해요. 태희야, 낯간지럽게 아가씨가 뭐야. 너 왜 그래? 저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동현 씨한테도 미리 다 허락받고 이야기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제가 상사로 똑바로 모실게요. 우리 이제 친구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벌써 말했다고? 너 머리 잘 썼다. 돈 많은 남편 만나더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그래, 내가 너 아니면 친구 없을 것 같아? 누가 아쉽나 보자. 미연이는 화를 잔뜩 내고 갔죠. 저도 제가 심했나 싶긴 했지만 미연이는 그 후로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밤마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 됐어요. 물론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에게 말하니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줘서 믿는 구석도 있긴 했죠. 얼마 안 돼서 미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평소였으면 저희 집에 와서 어떻게 만났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냈죠. 회사에서 봐도 마음 상했는지 인사만 하고 지나가기 일쑤였고요. 당신 미연이랑 아직도 안 풀었지? 나한테 요즘 만나는 남자 있다고 봐달라고 하던데 같이 보면 불편하려나? 내가 불편할 게 어딨어요. 근데 아가씨가 그 남자 진짜 좋아하나 보네. 당신한테까지 보여준다고 하고. 그러게. 내가 걔 거의 업어 키웠잖아. 어떤 놈 데려올지 벌써 겁난다. 아, 이게 아빠의 마음인가? 남편은 미연이의 실체를 몰랐어요. 철이 없어서 제멋대로 구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사실 미연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 관계가 문란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물론 저도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같은 과니까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성격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정도로 미연이는 유명한 애였어요. 말 그대로 얼굴 하나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는 애였죠. 그렇다고 제가 남편한테 그걸 굳이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치부인데 남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니 아끼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여하튼 미연이와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서 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미연이보다 2살 많았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착해 보였어요. 남편도 그런 선함이 좋았는지
자꾸 술을 권하더라고요.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얼큰이 취했죠. 임신 중이라 술을 마시지 않은 저만 정신이 또렷했고요. 미연이가 화장실 간 사이 미연이의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형수님, 미연 씨랑 대학 동창이라고 하셨죠? 미연 씨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그때도 예뻤죠? 그럼요. 예뻐서 인기 많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한눈에 보고 반했잖아요. 여지껏 사귄 남자가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미연이는 깜찍한 거짓말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전 표정 관리가 안 됐죠. 미연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 진짜 많았어. 내가 그놈들 못 만나게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진짜. 옛날 얘기해서 뭐해. 난 민기 씨밖에 없는 걸. 저 혼자 그녀의 연기력에 1시간쯤 감탄하고 있을 때쯤 결국 본인이 주사를 부려 모든 게 들통나고 말았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대접에 소주랑 맥주를 콸콸 붓더니 돌아가며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두 남자는 분위기 맞춰준답시고 마시려고 했죠. 근데 그걸 사실 어떻게 다 마셔요? 아마 몇 시간째 술을 마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남자친구한테 쌍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새끼 이 정도도 못 마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아, 쪽팔려. 빨리 마셔, 이 새끼야. 자기야, 많이 취했어?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빨리 마셔, 병신아. 너 술 못 마셔? 전에 우리 오빤 잘 마셨는데. 맞아. 전에 오빠가 침대에서도 더 잘했어. 미연아, 얘가 왜 이래? 너 너무 많이 취했어. 그만 마셔. 전 급하게 미연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하는 소리가 나길래 정신 차리고 나왔나 싶었는데 글쎄 원피스를 벗고 끝나시에 스타킹만 신은 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원피스를 빙빙 돌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말릴 틈도 없었고요. 그리고 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면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데 같은 여자로서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제가 팔을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힘은 또 어찌나 센지 방에서 자꾸 나오려는 걸 남편이 겨우 말리러 들어갔죠. 그 사이 미연의 남자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대시, 미연이 사귄 남자 없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을 다 봤는데 말이죠. 결국 미연이의 남자친구는 그 한마디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몇 분 뒤 방에서 나온 남편도 사색이 돼서 묻더군요. 대학교 시절 미연이가 어땠냐고요. 당연히 궁금했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여동생이 그렇게 욕설을 하며 잠자리에 대한 말까지 했으니 놀랐겠죠. 심지어 그냥 재기발랄하고 엉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저도 눈앞에서 보니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꼬치꼬치 묻는 남편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꽤 있던 걸로 안다. 그때 안 친해서 자세히는 모른다라고만 둘러댔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저 때문에 오누이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긴 밤이 끝나는 줄만 알았죠. 그랬으면 차라리 다행이었지 싶어요. 제 시누이는 정말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술상을 치우고 들어가 자고 있는데 인터콤이 울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평소에도 잠귀가 어두운 편인데 생전 안 울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겠죠. 경비실에서 인터콤이 온 거였죠. 지금 몇 집에서 민원 들어왔는지 알아요? 싸움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이 몇 시예요? 나도 잠 좀 잡시다. 아니 글쎄 대단하신 저희 시누이는 자다 깨서 그 새벽에 술이 모자랐는지 일어나서 거실 테이블에서 깡소주를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술주정을 부리며 싸웠는지 주변 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거죠.
정말 살면서 이렇게 나쁘꾸러웠던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도 시누이는 휴대폰을 붙잡고 고래고래 싸우고 있더라고요. 화가 난 전 인터컴을 내려놓고 자는 남편을 깨웠죠. 여보, 일어나 봐요. 아가씨 좀 어떻게 해봐. 나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어안이 벙벙한 남편은 시누이의 등짝을 때려서 방으로 들여보냈죠. 다음 날 남편이 일찍 경비실과 윗집 아랫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단하신 시누이는 정오가 다 돼서 일어나더니 올케, 나 속 쓰려. 근데 내 남자친구 어디 갔어? 나 어제 어떻게 잠들었지?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필름이 끊긴 거였죠. 전 입도 대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한참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기 동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솔직한 제 심정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뀔까 싶긴 했어요. 여지껏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몇 마디 듣는다고 정신 차리겠냐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 앞에선 티내지 않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굳이 남편한테 가족 욕하고 싶진 않았죠.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살면 되고 남편도 제 편 들어주고 시누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요. 얼마 뒤 남편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저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준 친구분이었는데 남편과는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그 오빠랑 친해서 결혼식에 같이 가게 됐고요. 전 형제와 그렇게 우애가 깊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결혼하는 친구가 어릴 적부터 집에 자주 놀러와 미연이와도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무뚝뚝하지만 워낙 호쾌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고 저 역시 그런 성품에 반했으니까요. 남편의 동창 결혼식에서 보는 남편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친구들끼리 있는 걸 보니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과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절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날은 시누이와 간 게 다행이지 싶을 정도로 남편은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보기 좋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미연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평소 누구 눈치를 보는 성격이 아닌데 제가 왜 저러나 싶었죠. 또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싶었고요. 근데 얼굴이 발그레져서 들어오는 게 남자랑 통화하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난 뒤 남편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나 오빠 친구 창균 오빠랑 썸 타. 이미 썸 타는 거니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 듣자 하니 그날 결혼식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잘생긴 남자가 있길래 먼저 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대요. 그런데 마침 그 남자가 저희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미연이의 연기력도 엄청나긴 했지만 친오빠까지 아는 사람이니 보증수표였죠. 게다가 8살이나 어린 예쁜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어떤 남자가 마다하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남자와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시킨 다음에 이실직고를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여우는 여우이지 싶어요. 저라면 그런 건 상상도 못할 텐데 말이죠. 여하튼 남편은 자기 친구와 동생이 만나니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미연이는 친오빠 친구라고 해도 절대 진지하게 만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굳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심지어 제가 임신 중인데 말이에요. 듣자 하니 창균이란 친구는 남편과 아주 친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가씨, 아직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당신이 다 만날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창균이가 하도 같이 보자고 해서. 당신도 같이 보면 좋은데 임신 중에 술집은 좀 그렇지? 지난번에 그렇게 대여놓고 또 그러고 싶어요? 난 아가씨랑 다신 술 안 마셔.
나도 안 가는 자리면 당신도 가지 마요. 알겠어.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갈게. 제가 하도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도 제 뜻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신우는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빠한테 내 남친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새언니로 대하라고 해서 손윗사람으로 대하긴 하겠는데 오누이 사이까지 너무 간섭하네. 이러다가 오빠 친구 사이 연도 끊으라고 하겠어. 모든 사람이 새언니처럼 친구 없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야? 진짜 꼴값이네. 이렇게 싸붙이고 제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더라고요. 친오빠의 친구를 뒤에서 꼬신 게 누군데 저한테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건 다 잊은 건지, 아나 무인이라는 게 바로 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 동생과 지 친구를 만나고 왔더라고요. 창균이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 미연이도 있더라고.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그럼 그랬다고 중간에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이래서 남편 보고 남의 편이라 하는구나 실망감이 들었죠.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이런 마음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동생에 대한 애정과 애틋함은 너무나도 이해하지만 부부 사이의 비밀이나 거짓말을 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떠나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내가 기분 나빠할 걸 알면서도 자기 동생을 감싸는 태도도 그렇고 임신한 와이프를 놔두고 술 마시러 가는 것도 그렇고요.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다툰 적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과 며칠간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제 눈치를 본 게 맞겠죠. 불편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원래 남편이 살던 아파트여서 관리비나 남편의 카드 고지서가 같은 게 계속 왔죠. 평소 전 남편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은 잘 열어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카드 고지서 중 한 개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남편이 주로 쓰는 카드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처음 보는 카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카드 내역이 모두 술집, 백화점, 미용실, 네일샵, 택시, 배달 음식 이런 거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제 남편의 동선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카드값은 300만 원 가까이 됐고요. 맞아요. 그건 미연이가 쓴 거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했어요. 미연이 걔도 돈 버는데 당신이 카드값을 왜 내줘? 내가 결혼 전에 용돈 주고 가방 사주는 건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학교 때부터 내가 내줬어.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걔가 월급 받아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오빠가 동생 카드값 좀 내줄 수 있지 뭘 그래? 당신 애 낳고도 아가씨 카드값 계속 내줄 거예요? 난 그것보다 적은 월급 받아서 학자금 대출도 갚고 엄마 용돈도 드리고 다 했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미연이가 잘못된 건 당신이나 아버님 탓이 제일 큰 거 몰라요? 넉넉하게 살면 좋지 뭘 또 그렇게 말해. 그리고 미연이가 뭐 그렇게 잘못됐어? 당신도 내 돈으로 여유롭게 지내니까 좋잖아. 당신 앞으로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아가씨 카드 뺏어요. 안 그럼 나 당신이랑 안 살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신우이 카드값 내면서 나 못 살아. 카드 내 눈앞에 가져올 때까지 나 당신이랑 말 안 해요. 돈 많은 집안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오빠가 와이프 몰래 동생 카드값을 내준다는 얘기는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 순 있겠죠. 그런데 왜 술값이며 미용실, 가방 사는 돈까지 내줘야 하는지 제 상식으론 도통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틀 뒤 새벽 술을 마신 미연이한테 앙심 품은 문자가 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카드를 뺏어왔거든요. 사랑해. 카드 뺏어왔으니까 마음 풀어. 내가 미연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생각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살았어.
이젠 안 그럴게, 어? 알겠어요.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가씨, 너무 오냐오냐 해주지 마요. 이제 성인이고 직장인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속상해하지 말고요. 저도 남편이 미연이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알았지만 술주정부터 카드값을 본 뒤로 더 이상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심하게 표현하면 시누이가 이렇게 저희 가정을 갉아먹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어쩌면 이직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물론 이 회사에 있으면 출산 휴가부터 시아버님께서 남모르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겠지만 시누이와 어떤 것도 얽히는 게 싫었어요. 비상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사고방식도 싫었고요. 임산부인 제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싫었죠. 오히려 아이를 생각하면 좋은 생각만 해야 하는데 전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질 않았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선생님은 가능하면 출산 휴가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버님께 말에 바로 처리를 해줬고요. 며칠 뒤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1박 2일로요. 그동안 일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보충훈련 대상이 돼서 이번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더라고요. 예정일도 아직 충분히 남았는데 너무 미안해 하길래 괜찮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죠. 오히려 총기를 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낯선 곳에서 자야 하는 남편이 더 걱정이 됐죠.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돼서 남편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빨래를 하려는데 방구석에 남편의 군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틀 내내 입었는데 땀 냄새는커녕 방금 빤 것처럼 뽀송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군화도 봤는데 발바닥에도 흙이 하나도 안 묻어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전 남편을 믿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집은 회사 근처라 남편은 외부 미팅이 없으면 차를 가져가는 게 더 막힌다고 걸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날은 미팅이 없는 날이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제발 아니길 하는 마음으로 남편 차에 가서 시동을 켰어요. 훈련소는 분명 경기도 광주라고 했거든요. 내비에 경기도 광주만 찍혀 있으면 된다, 그럼 된다 하는 심정으로 내비를 바라봤죠. 그런데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간 날 내비에 찍혀 있는 건 강원도 양양이더라고요. 광주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저에게 말하지 않은 동선들이 눈에 속속 띄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은 절 속였던 거예요. 1박 2일 동안 다른 곳에 갔던 거죠. 그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 단 한 사람, 시누이였어요. 저랑 남편 사이에 안 좋은 일은 늘 미연이 때문에 일어났으니까요. 집에 올라와 멍하니 있는데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스팸 메시지였어요. 카톡 웹을 닫으려고 하는데 다가올 생일 알림이 보이더라고요. 저의 신호, 미연이가 다음 주 생일이더라고요. 왜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된 이 시점과 미연이의 생일이 공교롭게 겹쳤을까요? 미연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영악한 척 했지만 영리하진 못했죠. 돌려서 물어보면 그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하는 아둔한 아이였죠. 그래서 미연이에게 묻기로 했어요. 미연아, 너 다음 주 생일이네. 지난번엔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 혹시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우리 새언니가 어쩐 일이셔? 나 갖고 싶은 거 많지. 새언니 최고. 다 말해. 사줄게. 근데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지? 다음번엔 나도 같이 만나. 그럼 우리 오빠 너무 잘해주지. 이번엔 양양 가서 서핑도 하고 왔어. 나 서핑하는 거 보고 완전 반했대. 그럼 그렇지. 역시 너였구나. 네가 우리 부부를 이렇게 갈라놓는구나. 진짜 재밌었겠다. 너 수트 입으면 여신이잖아. 나도 임신만 안 했으면 여행 다니고 할 텐데. 여행은 둘이 간 거야?
너도 애 낳고 가면 되잖아. 이번엔 내 친구랑 오빠 친구랑 넷이 갔어. 너도 나중에 같이 가자. 제가 살짝 떠보니 아주 술술 불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년은 올케 언니가 만삭인데 친오빠를 불러내 더블 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미연이가 정신 나간 건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더 정신 빠진 건 제 남편이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1박 2일 동안 딴 여자랑 놀러 갈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작정하고요. 제가 알던 남편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나라까지 팔아먹고 말이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그날 먹은 걸 다 개원했어요. 뱃속의 아이까지 덜덜 떨리는 것 같았죠. 평소 같았으면 남편에게 조곤조곤 말했을 텐데 이번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하루만 거짓말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군복을 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진 것 같아요. 그날부터 남편이 퇴근할 때 뒤를 밟았어요. 남편의 동선은 2년 동안 함께 움직였던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만삭이라 움직이긴 쉽지 않았지만 택시 안에서 기다렸어요. 몇 주 전부터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남편은 회사가 끝나고 바로 집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미연이 친구와 바람이 났던 거예요. 남편의 내연녀는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예뻤어요. 미연이의 SNS에 자주 올라왔던 친구였죠. 어렸을 때 연예인을 했다고 미연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친구라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만 지나가면 모든 남자들이 뒤를 돌아봤다고, 여자를 돌처럼 보는 자기 오빠도 그 친구만큼은 예뻐했다고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전 똑똑히 기억해요. 그 유명하게 예쁜 친구랑 제 남편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다요. 마치 연인처럼요. 택시에서 남편이 그 여자랑 걸어가는 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기사님께 시댁으로 가달라고 했죠. 남편에게도 시댁으로 당장 오라고 전화를 했고요. 밤 늦은 시간 출산 휴가 중인 만삭 며느리가 배를 누르니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나오셨죠.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멍청한 미연이는 지가 저지른 죄도 모르고 아직 선물 못 골랐다는 소리나 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시댁으로 오란 전화를 받은 남편이 혼비백산이 돼서 왔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이혼할게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기 2주 있으면 보는데 무슨 이혼이야? 그러니까 당신 만삭인 와이프 두고 밖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아가, 그렇게 말하면 우린 하나도 모르지 않니? 천천히 하나씩 말해보렴. 이 사람 바람펴요, 어머니. 얼마 전에는 거짓말하고 1박 2일 동안 그 여자랑 놀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바람피는 여자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아가씨가 소개해줬어요. 둘이서 저 바보 만든 거예요. 이미연,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진짜야? 네가 오빠한테 여자 소개시켜줬어? 아니지? 새아가가 잘못한 거지? 아니, 그게... 정연아, 네가 말해봐라.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네 성격에 무슨 바람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여보, 미안. 아니, 박태희 저 나쁜 년이 뒤에서 오빠 조종해서 카드 다 끊어놨잖아. 오빠 카드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자기야, 나 진짜 바람은 아니야. 오해야 진짜. 그냥 몇 번 만난 게 다야. 전 말없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실실 쪼개면서 걸어가는 그 영상이요. 이 미친 것들이 진짜 바람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자식을 헛 키웠지. 이미연 진짜 네가 돈 몇 푼 때문에 오빠를 팔어? 아가,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잘못 키우셨어요. 성인인데 최소한 옳고 그른 건 알게 키우셨어야죠. 저 이 남자랑 같이 못 살겠어요. 제 선택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현관 밖까지 나와 저를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와주셨죠. 남편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도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보다 문제는 시누이로 인한 불안은 계속될 거라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제가 엄마가 되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에게 있어 미연이는 동생이 아니라 동생 그 이상 어쩌면 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요. 얼마 전 아버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자신이 잘못 키운 두 자식들 때문에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액수의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못 받겠다고 하니 손주를 위해 받아달라고, 가끔 손주 얼굴만 좀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들은 걸로는 미연이는 아버님에게 크게 혼인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요. 동창들 말로는 아직도 철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청춘을 낭비하며 살고 있다고 하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인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전 이선희 씨가 부른 인연이란 노래를 참 좋아해요. 하지만 남편을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건 후회가 됩니다. 물론 그 가족에서 벗어난 건 후회가 되지 않고요. 이 사연을 쓰면서 인연이란 노래 중 이 부분이 생각나네요.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젠간 제게도 다시 아름다운 날이 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